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시각 디자인 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부터 첫 시간 색채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는 4과목이죠. 그 다음 기사는 5가지 과목인데 공통 과목인 색채학이죠. 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나 컬러리스트 기사와 관련된 필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기출 문제만 풀어도 되는 파트이긴 합니다. 근데 양이 좀 많아요. 이 색채학이라는 파트가 사실은 컬러리스트 시험 관련해서 준비해 보셨지만 양이 많습니다. 그 많은 파트 중에 20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 많고요. 또 배워야 할 게 되게 많은데 컬러리스트 정도의 수준의 심도 있는 강의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양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위주의 강의를 할 것이고요. 컬러리스트 관련한 준비했던 분들은 들으면 그냥 쉽네 이 정도의 느낌일 것이고, 만약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은 들어봐야 되겠죠. 색채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기 좋게끔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그 다음 매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매체의 수단, 그러니까 그 소통의 수단이 바로 색입니다. 컬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기 볼 때도 색을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색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색채에 대한 공부, 바로 색채학 파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학을 공부할 때는요, 보통 이제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첫 번째가 색채 지각입니다. 뭐라고요? 색채 지각론이라고 할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색을 보고 느낀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각이죠, 지각. 그죠? 네, 색을 보고 느끼는데 그냥 느끼는 걸까요?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떻게 우리가 그 색에 대해서 지각하고 감각하는지에 대한 기본을 배우는 게 바로 색채 지각입니다. 그리고 이 색채 지각을 그러니까 보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 보면 어떻게 해요? 보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해? 좋다, 싫다, 기타 이런 감각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는 색채 뭐라고 하느냐?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각과 심리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각하고 심리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거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색을 보고 반응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할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소통은 똑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오해와 오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은 강의하면서 더 깊이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러한 주관적인 부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소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주관적인 것을 어떻게 한다? 색채 체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색채 체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표준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회에 표준이 뭐가 있습니까? 헌법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규칙, 약속, 법률, 이러한 하나의 약속, 규칙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준. 왜 이런 표준을 만든다? 서로 뭐 하려고? 소통하려고. 어떻게 소통하려고? 잘 소통하려고. 왜? 인간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해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통을 못해, 우리 인간은. 자, 그래서 표준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색채에 대한 체계를 공부할 것이고. 자, 그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쓰기 위해서는 색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색채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해서 우리가 색채 디자인 또는 색채 계획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이제 컬러리스트 공부할 때도 이 파트로 해서 5가지 과목이 나오는 거예요. 색채 지각, 색채 심리, 색채 체계, 색채 관리, 색채 디자인. 그래서 이것만 해도 컬러리스트에서는 10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는 20문제만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컬러리스트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 지식은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컬러리스트 공부를 선생님 강의도 들어보고 뭐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신 분들은 굳이 강의 안 들어보고요. 바로 기출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겠다. 예. 그리고 인쇄 사진 기법 파트만 좀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아주 쉽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요, 뭐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교재는 예문사에서 출판된 조선생의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한 번에 합격하기라는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뭐 선생님 교재가 아닌 타 출판사의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도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상관이 없다. 아셨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색채학인데요. 색채학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색채에 대한, 색채 지각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이라는 것은 보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느낀다. 보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보고 느낀다는 것. 자, 여러분 그게 신기하고, 야, 되게,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대부분 뭐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보고 느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상에는 당연한 거 없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거 없습니다. 뭐 우리가 보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군가가 시각장애인이 있다라는 것은 나도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하고 고려한 디자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분들처럼 혹시나 시각장애인이 됐을 때 나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어떤 원리에서 우리가 색을 보고 저게 빨간색이구나 노란색이구나를 느끼는 가에 대한 파트가 바로 색채 지각 파트입니다. 자, 일단은 큰 원리는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죠? 이 물체들이 고유의 색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물체들은요, 색이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흑백. 색 자체가 없습니다. 색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광원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광원. 이 색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 빛이죠, 빛. 빛의 광원이 있어야 물체가 색을 가지는 거예요. 뭐냐? 물체에는요, 어떤 게 있습니까? 고체, 액체, 기체 등이 있죠. 얘네들은요, 고유의 분광 반사율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분광 반사율. 뭐냐 그러면 물체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반사율에 의해서 빛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광선이죠, 광선. 광선입니다. 이 광선이 이 물체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빛은 투과가 되고 또는 흡수라고 얘기하죠. 투과는 통과하는 거고 흡수는 빨려 들어가는 거죠. 또는 반사가 되겠죠. 반사가 되는 이러한 물체가 반드시 빛에 대해서 이러한 투과, 흡수, 반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색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색을 지각하느냐 그러면 빛으로부터 오는 광선이 물체에 부닥치면서, 자, 이 광선이라는 것은요, 혼합광입니다. 무슨 광? 혼합광. 혼합광이라는 것은 다양한 광선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라는 성질은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지죠. 그래서 안 보이죠. 백색광이라고 합니다. 무슨 광? 백색광. 눈에 보이지 않는 혼합광이 물체에 부닥치면서 혼합광이 다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깨지면서 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쭉 와서 물체에 부닥치면 투과되고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반사되는 색이 우리 인간의 뭐예요? 눈을 통해서 색을 지각하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삼박자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야. 단 1초라도 늦으면 안 되죠. 너무 신기한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색을 지각하기 위해서, 색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의 3요소, 그러면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빛, 광원과 물체와 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게 되면 우리는 색을 지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눈이 장애가 있으면 볼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물체가 없다면 계속해서 백색광일 것이고요. 또 빛이 없다면 어둠이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이런 게 보면.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각 파트에서는 어떤 부분을 자 공부할 것이냐. 자, 선생님 교재는요, 데이 1, 데이 2, 데이 3 해가지고 총 20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0강을 뭐 하루에 2강씩 들으면은 뭐 15일 만에 들을 수 10일 만에 들을 수도 있고요. 그죠? 뭐 3강씩 들으면은 뭐 9일 만에도 들을 수 있고, 그러나? 아니구나. 20을 3으로 나누면. 하여튼, 네. 네. 그래서 데이별로 강의를 듣고 암기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 1 파트에 대한 강의, 색채 지각편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바로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이해하느냐 그러면 바로 광원을 이해하고 물체를 이해하고 눈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한 시험 문제는 반드시 또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광원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자, 광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공광원과 자연광원이 있죠. 그죠? 인공광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광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광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광원 그러면 뭐 형광등이라든가 또는 백열등 같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형광등은 보편적으로 푸른색 기미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파란색은 아닌데 약간 푸른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러한 광원이고요. 백열등은 약간 노란 광원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원의 색이 다양하긴 한데 두 가지로 하라 그러면 이제 보통 푸른색과 그다음 무슨 색? 붉은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인공 광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 사진 기법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그 광원의 종류에 대해서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고요. 자, 자연광원은 그러면은 태양광이겠죠. 자, 태양광. 그래서 이 태양광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이제 사진에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요 그 사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모든 것 다 빛의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합니까? 광학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시각 디자인을 또 강의를 하려면 또 광학을 연구해야지 하고서는 광학 책을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봤다가 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물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치랑 막 이런 게 막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구나. 자, 거시적인 공부에 우리는 미시적인 공부가 아니죠. 내가 무슨 물리학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디자이너인데 그림만 잘 그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광학적 또는 물리학적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된다. 진짜 웃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빛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뉴턴이죠. 이 물리학자. 누구? 뉴턴이죠. 뉴턴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대표적인 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연구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리학적인 연구를 하신 분인데 자,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빛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뭘 가지고 연구를 했느냐 그러면 스펙트럼 프리즘이죠. 프리즘을 통과시켰더니 이 백색과 혼합광이 이 스펙트럼이라는 물체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파장이 깨지면서 여기에 소위 말하는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이더라. 예, 그죠?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컬러를 가시광선이라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분광 실험을 성공한 사람이 누구다? 뉴턴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가시광선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그러면 첫 번째 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이 빛이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빛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자, 빛이라는 놈은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사, 투과, 흡수, 굴절, 회절, 산란, 불해, 간섭 이런 것들에 대한 성질이 있고요. 또 그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여지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것들을 좀 다루는 게 좋겠죠. 그죠?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일단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먼저 반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반사. 자, 색을 지각할 때 광원의 빛이 물체에 부닥치면서 반사된 색을 눈이 보고 지각한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빨간색인 사과가 왜 빨간색이느냐 그러면 빨간색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과는 원래 분광 반사율이 빨간색을 싫어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은요, 빨간색이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색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데, 물론 그 안에 명도도 있고 채도도 있는데, 그 애가 물체를 부닥치면서 이 물체가 파장이 빨간색은 싫어하고 나머지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장이 다 흡수되거나 투과돼 버리면서 자기와 맞지 않는 싫어하는 색을 반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보면서 빨간색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사과가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해버리는 거죠. 되게 재밌죠, 그죠? 결국 빨간색인 사과는 빨간색을 싫어하는 거야. 자,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색을 다 흡수해버린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정색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색을 다 반사해버린다 그러면 무슨 색이 되겠어? 그러면 흰색이 되는 겁니다. 적당한 중간 정도의 반사와 흡수를 하게 되면 뭐 회색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반사는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색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되는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까 프리즘 얘기했는데 프리즘은 투과가 되는 거죠. 통과가 되는데 통과가 되면서 빛의 각도가 꺾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빛의 각도가 꺾이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빛의 굴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도 마찬가지 굴절의 빛의 성질을 이용한 실험이었고요. 특히 아까 무지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늘에 무지개가 보인다든가 이 프리즘 같은 것은 빛의 어떤 성질? 굴절의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이라는 게 꼭 물체만 아니라 물체 중에 뭐예요? 기체이죠, 기체.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에는 뭐예요? 구름이나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기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지만 어떤 수증기라든가 이런 기체들이 있는데 그 기체들을 이 빛이 부딪히면서 깨지죠. 그러면서 빛의 방향이 아주 자기 멋대로 퍼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빛의 뭐라고 한다? 산란이라고 합니다. 산란. 그래서 이 빛의 산란은 하늘이 파란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노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떠한 성질? 빛의 산란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굴절은 무지개, 프리즘, 산란은 하늘이 파랗거나 노을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 이유는 빛의 산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빛의 간섭이다라는 것과 회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 자, 간섭은요, 이제 특히 어떤 거냐 그러면은 그 비눗방울 있죠? 이렇게 비눗방울들이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요 하나마다 이미지가 다 반사가 돼서 보여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뭐 간섭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빛의 어떤 형질, 간섭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회절이라는 것은요, 산란과 이 간섭의 중간 형태의 그 성질로서 우리 보통 CD 표면 보면 막 무지개 색깔처럼 막 보여지고 곤충 날개도 보면 여러 가지 색들이 컬러가 보여지는 그러한 그 현상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무엇에 의한 것이다? 회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물어보는 시험들이 어렵진 않아요. 보통 뭐 하늘이 왜 파라냐? 그러면 산란이다. 무지개는 어떤 성질이냐? 그러면 굴절이다. 다음 중 뭐 연결이 잘못된 것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예,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이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뭐 했어요? 나눴죠. 그러니까 백색광인 혼합광 하나의 광을 분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의 그 뉴턴이 분광, 광선을 분해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스펙트럼을 통과했을 때 생기는 그 광선을 보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는 이제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 가시광선 외에 다른 파장들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혼합광, 다양한 광선이 함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광선에는 태양 광선은 하나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에너지가 뭐예요?
물리학적으로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선생님이 바람을 후 불어서 뭔가 움직이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나의 이 바람이 힘을 가져 에너지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 풍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에너지, 이 빛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안에는 다양한 빛이 그 광선이 있는데 이 광선에 어떠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오긴 하죠. 자, 그래서 빛의 이 파장 범위, 이 범위를 우리가 측정을 해봤더니 과시광선은 380에서 780이라는 사의의 그 파장 범위더라. 근데 이 그 빛의 파장 범위의 단위는 옹스트롬에서 A에 이렇게 위에다가 뭐 옹스트롬이라는 걸 쓰기도 하고요. 또는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쓰기도 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파장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파장이 길어요, 이게 길어요. 780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장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파장이 짧은 380 나노미터는 뭐라고 얘기한다? 단파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글자를 이렇게 좀 세워서 쓰니까 좀 불편할 텐데 알아서 들으세요. 예,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가 얼마냐라는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380에 780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되겠죠. 그 산업기사, 이제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에서는 요거를 또 탁탁탁 나눠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요 가시광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너무 심도 있게 내버리면 이 색채학 부분도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낼 수가 없는 거야. 자,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라색, 이쪽은 무슨 색이겠습니까?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장파장이라고 하고요. 보라색은 단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보라부터 빨간까지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교재를 보게 되면은요, 빨간색은요 380 나노미터, 빨간색이 아니죠. 그 파란색, 보라색은요 380에서 어디 445 나노미터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내는 시험 문제는 이제 많이 출제는 되지 않는데, 대충 이렇게 파장 범위를 보면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대충 보시면 돼요. 그래서 780쪽은 빨간 쪽, 이쪽은 이제 좀 파란, 보라나 파란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시광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단파장을 넘어선 파장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파장이 더 짧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파장이 더 길어지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은요 보라색이니까 자색이죠. 이쪽 끝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색의 넘어선 선, 자외선, 광선. 그리고 이건 뭐겠습니까? 빨간색은 이제 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적외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감마선, 무슨 선? 감마선, X선,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자외선. 오케이? 여기는 뭐겠어요? 적외선. 그 다음에 뭡니까? 극초단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극초단파 이런 식으로 광선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더 구체적인 그 구분을 짓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저희는 물리학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컬러리스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시각은 사실은 그냥 가시광선 파장 정도만 알아도 되긴 되지만, 그냥 단순히 시험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또 색채학을 좀 난이도 있게 낼 때는 이런 것까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암기하는 방법은요, 선생님이 좀 머리가 나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암기법을 만듭니다. 왜?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 머리가 똑똑하다, 나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암기 방법은 필요 없어요, 전 똑똑하니까요, 이런 분들은 그냥 암기하세요. 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저는 앞자로 이어서 감, 선, 자, 가, 적극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감선자가 적극. 감이라는 성을 가진 선자씨가 적극적으로 나를 좋아한다고 하네. 감선자가 적극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극초단파 이런 식의 백색광, 혼합광이
물체에 부닥치면서 땅땅땅 깨지게 되면, 자, 그런데 이러한 이 가시광선 외의 광선은 사람 몸에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지구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제 오존층이라는 그 층을 통해 유해한 광선들은 걸려지면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덜 해로운 그러한 광선들을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도 너무 신기해. 여하튼 뭐 자외선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외선 광선이 우리 피부 노화의 주범이죠, 그죠? X선은 우리 엑스레이 촬영할 때 보면 많이 사용하는데, 감마선은 뭐냐? 그럼 핵폭탄이 터졌을 때 나오는 빛의 파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뭐 유익한 광선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감마선, X선, 자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이라는 것, 극초단파. 이 극초단파는 보통 방송 파장입니다. 방송에서 사용하는 파장이고요. 적외선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 적외선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굴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굴절이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굴절 자체가 아주 심하게 굴절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굴절은 이 보라색 쪽이 좀 더 심하게 굴절이 됩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뉴턴이라는 사람의 빛의 분광 실험에 대한 것과 이 파장 범위, 그리고 빛의 광원은 자연광원과 인공광원이 있고 백색광과 혼합광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관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 빛이라는 것은 에너지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에너지를 가진 이 빛은 어떠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빛에 대한 학설 해설이 포인트에 나오죠. 자, 입자다. 빛이라는 것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입자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뉴턴에 의해서 주장되었고요. 그 다음에 파동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장이다. 빛은 파도 치는 이 파동 있죠? 그런 파동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호이겐스입니다. 그래서 파동설은 호이겐스, 입자설은 뉴턴, 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그러한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서는 입자이면서 그 입자들이 파동을 갖는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외에 광양자설, 그래서 광자, 입자설과 비슷한 건데 광양자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맥스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학설이에요.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왜냐하면 이 학설이 갖고 있는 게 맞기도 하면서 또 틀린 부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기술, 컬러리스트 관련한 시험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은 한번 지금까지 출제되진 않았는데 또 난이도를 위해서 한 번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기사는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빛에 대한 학설, 파동설은 누구다? 호이겐스라는 사람. 그 다음 입자설은 뉴턴이다. 광양자는 아인슈타인이다. 전자기파설은 맥스웰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은 이 과시광선이 이런 식으로 뭐예요? 하나의 띠를 형성하는데 그 띠를 영어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스펙트럼, 뭐 자외선 스펙트럼, X선 스펙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에 대한 이야기 끝났어요. 빛과 광원, 그 다음에 그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광원, 빛에 대한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지금 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색의 지각, 그죠? 첫 번째 광원에 대한, 빛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죠? 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자, 눈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는데, 자, 교재에는 색채 지각설이라는 게 있네요. 자, 이 색채 지각을 연구한 것을 바로 색채 지각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각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색채를 어떻게 사람이 지각하는가,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연구한 사람들이겠죠. 그 두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영과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헬름홀츠 이름도
독일식 이름이라서 그죠? 어렵죠? 예. 영 헬르물츠라는 사람이 주장한 삼원색설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헤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교재 보면 헤링이죠. 헤링의 사원색설이라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색채 지각설을 이야기하는데요. 영 헬르물츠의 삼원색설은 RGB라는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죠. 그 색이 우리의 각각 이 눈에 레드, 그린, 블루라는 색을 감각하는 세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싸바싸바 해가지고 우리 눈으로 색을 지각한다. 이런 얘기고요. 헤링의 사원색설은 반대색설이라고 합니다. 반대색설이 뭐냐? 자, 노랑의 반대는 파랑, 그 다음 빨강의 반대는 그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검정의, 이제 흰색의 반대는 검정, 이렇게 K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뭐예요? 반대되는 이러한 색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색을 지각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헤링의 사원색설은요, 이후에 색채 체계라든가 잔상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컬러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시적 공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지각의 원리를 연구한 사람들을 우리는 색채 지각설이라 하고요. 대표적인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 헬르물츠의 삼원색설, 헤링의 사원색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 헬르물츠는 삼원색설, 레드, 그린, 블루고요. 노랑, 파랑, 빨강, 그린, 이건 암기하는 방법은 이래요. 나중에 색채 책에서 LAB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LAB에서 L은 명도를 나타내고요. A는요, 빨강과 그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어플레인은 빨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죠. 빨라가 서로 보색 관계, 반대색입니다. 빌딩은 높아, 이렇게 암기하라고 하죠. 이거 선생님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즘 많이 쓰더라고. 학생, 강의하시는 분들도.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은 높아.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일단 빨라, 높아가 서로 반대되는 색이다.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후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만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교재 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원리나 이런 것들은 컬러리스트 공부하시는 분들 정도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해버리면 이 색채학 강의 자체가 너무 길어집니다. 만약에 좀 더 구체적인 강의를 듣고 싶다, 색채학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시험과 상관없이 유튜브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기사 시험을 위한 강의가 또 있어요. 무료로, 친절하게 무료로 다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 강의를 또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각 디자이너에서의 색채학이기 때문에 좀 미시적인 공부보다는 좀 거시적인 공부를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교재를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각설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눈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눈이라는 것을 보면 눈이 동그랗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이렇게 평면인 줄 알았는데 눈이 둥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면 옛날 공포영화 보면 눈이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더란 얘기죠. 그 앞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그 랜턴이죠. 이렇게 프레쉬라고 하나요? 그걸 가지고 눈에 이렇게 갖다 대면 동공이라고 하죠. 요게 쫙 하고 작아져요. 자동으로 그것도. 그 다음 내가 또 이렇게 탁 피하잖아요. 그럼 다시 쫙 커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야, 되게 신기하다. 내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커져라 작아져가 아니라 나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가 알아서 조절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 눈도 보면 우리 빛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장치가 카메라의 장치가 너무나도 비슷하더라. 자, 카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카메라 본체가 있으면 그 앞에 렌즈가 있고요. 렌즈의 안에는 조리개와 셔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리개와 셔터는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 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조리개가 빛을 많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좀 작아진 구멍을 만들게 되고요. 빛이 좀 적으면 구멍을 넓게 만드는데 그것이 아주 눈의 모와 원리와 상당히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볼 때 눈의 기능과 카메라의 기능을 연결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눈의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그 각막이 있겠죠. 그다음 그 안에 이런 식으로 동공 이렇게 요 구멍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요 안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는 각막이겠죠. 그다음에 요게요. 자동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홍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홍채. 뭐라고요? 홍채. 성이 홍씨야. 그지? 이것은 카메라에 아까 얘기했던 뭐와 비슷하다? 조리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요 안에 수정체인데, 수정체는 빛이 들어오는 카메라의 뭐와 같습니까? 렌즈 있죠, 렌즈. 렌즈의 역할을 한다. 그럼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뒤쪽에 망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망막에 빛이 닿게 되면 그 망막에 비춰진 그 신호가 어디로? 우리 인간의 뇌로 연결이 돼서 그 뇌에서 그 신호를 해석하고 우리가 지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너무 신기한 거야. 보자마자 바로 해석되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컴퓨터는 없잖아요. 순식간에 계산이 되는 그런 컴퓨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엄청난 컴퓨터인 거야. 그것도 어떤 기계적 장치가 아니라 유기적인 장치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1초 차이가 난다면 공이 휙 날아오는데 이 정도 날아왔을 때 아픈 거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보는 순간과 해석하는 게 빨라서 피할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느리면 아마 따귀를 때리는 척하면 아플 거예요. 그죠? 왜? 보는 게 느리니까. 너무 신기해. 그래서 망막은 카메라의 어떤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필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인데, 자, 망막의 가장 중심에 있는 상을 아주 선명하게 보게 해주는 부분을 우리는 중심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중심와. 그리고 다른 말로는 황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맹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맹점을 물어보는 게 뭐냐. 그냥 맹점 자체는 뭐예요? 어떤 그 빛을 감지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뇌로 연결해주는 하나의 뭐예요? 선이죠. 시신경 다발 그냥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다발에 의해서 그냥 통로지 그 자체에서 색을 지각한다든가 그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기사 시험에서 가끔 출제되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홍채의 기능은 조리개와 같고 수정체는 렌즈, 망막은 필름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과 연결해서 자, 이 눈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자, 눈은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지 해석은 어디서 한다? 뇌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시각 외에 촉각, 후각, 미각, 청각들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시각이다. 그래서 우리 시각 디자인은 보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수단은 우리가 시각도 있고 청각, 미각 다 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시각으로 잡았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각도는요. 이거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상하 130도, 좌우 약 190도죠. 그러니까 180도를 넘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런 식으로 노랗텐데 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180도를 넘어선 뒤쪽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200만 가지의 색상을 뭐한다? 지각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눈에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시세포인데요. 시세포. 왜? 우리 사람의 몸은요, 다 세포로 되어 있죠. 뇌에는 뇌세포가 있고요. 눈에는 눈세포, 즉 시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뭐냐? 잔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눈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도 좀 많이 출제가 되죠. 시세포와 잔상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시세포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상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추상체라는 게 있습니다. 간상체라는 것은, 자,
명암을 지각하는 세포고요. 추상체라는 것은 색상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야간에 활동하는, 특히 어두움에서 활동하는 세포는 간상체다. 또 색상 밝은 주간에 작동하는 세포는 추상체다. 뭐 다른 말로는 원추세포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암기할 때 간과 명과 암에서 앞자 간, 미, 연 이렇게 암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됐지만 베이비복스라는 옛날 그 걸그룹에 간미연이라는 가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간미연이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는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은근 헷갈려. 간상체가 색상이었나 명암이었나. 아, 간미연. 우리 눈에는 베이비복스 간미연이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체 이렇게 돼 있죠. 추와 색상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예전에는 그 추상미라는 사람을 애우라고 했었거든요. 배우 중에 추상미가 있거든요. 또는 그 추성훈 뭐 이렇게 배우들 암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간미연만 외우면 나머지는 이제 색상인 걸 알겠죠. 은근 헷갈리니까 간미연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시면 되겠죠. 뭐가 더 많이 들었니 이런 거는 책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해 주고 싶은데 시각 디자인은 색채학만 20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위주의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다. 계속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강의를 색채학을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들이 이 망막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중심에는 이 추상체, 외곽에는 간상체가 위치해 있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세포에서 특히 어떤 부분, 이 추상체, 원추세포가 망가지거나 하면 바로 잔상하기 전에 잔상이 아니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자, 잔상은 좀 더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추상체가 망가지면 이제 색에 대해서 맹해지는 거죠. 생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생명은 어떤 특정한 색을 볼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무엇이 망가지면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 예, 추상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은요, 전생명, 그 다음 부분생명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생명이라는 건 뭐야? 전체 색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흑백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막 얘기 막 하고 싶어요. 전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막 풀고 싶은데 시각 디자인에서는 죄송하지만 풀 수가 없어요. 양에 비해서 문제도 적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는데 이건 색에 대해서 전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부분 생명은 어떤 부분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청황 생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정록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청색과 황색은 뭐예요? 노란색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헤어링의 사원색설에 노파, 그죠? 정록은 뭐예요? 빨라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청황과 정록 생명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되면 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목이 좀 잠기네요. 자, 색채 지각의 3요소인 광원과 눈, 그 다음에 마지막 물체겠죠. 물체는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기체, 액체, 고체 등인데 그 물체들은 색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고유의 분광 반사율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는요. 어떠한 색을 반사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색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평면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색? 평면색. 물체색 중에서 평면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평면색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아주 맑은 색입니다. 그냥 평면의 색이에요. 그러니까 질감이라든가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빨강, 노랑, 파랑 같은 그냥 순수한 색만을 보이게 하는 상태. 그걸 우리는 평면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평면색이 아닌 이 물체의 원래는 물체가 색을 갖고 있지 않잖아. 그런데 물체가
색을 가지고 있다. 편의상 그냥 갖고 있다 해서 우리는 물체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명색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물체색은요, 뭐 원칙적으로 자기가 물체색 자체는 자기가 색을 어때요? 얘기했죠. 발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빛이 반사되는 건데 이 물체색은 평면색과 달리 뭐 거리감이라든가 음영감, 질감 이런 어떤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빛을 반사해서 색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죠? 분광 반사를 갖고 있는 물체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용적색, 뭐 공간색이나 용적색이 같은 건데 뭐 우리 풀장 같은데 이렇게 물이 담겨 있으면 이 담겨져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색이 보여지죠. 또는 컵 안에 담겨진 물 속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공간 안의 색을 우리는 공간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얼음 같은 것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물체에 관련한 것은 물체가 갖고 있는 분광 반사율의 개념을 물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색을 지각하는가 흡수하는 게 아닌 반사되는 색을 우리는 본다. 이거랑 공간색이라든가 평면색이라든가 물체색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 정도만, 물론 이거 외에도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광원, 눈, 물체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웃긴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색을 지각하는데 색을 지각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지각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색을 지각할 때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 그러냐?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달리 느낄 수 있어요. 색을. 그래서 그 다양한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박명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박명시 현상. 박명시.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박명수라고 외우면 되겠다. 그지? 박명시는요. 간상체랑 추상체가 동시에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흐려지는 현상을 박명시 현상이라고 그래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거의 질 때 있죠. 요때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유는 요때는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다 보니까 헤드라이트를 켜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없대요. 자동차가. 게다가 요때 이제 낮에는 누구예요? 간상체야, 추상체야. 추상체가 막 작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추상체가 막 작동하고 있을 때 이제 어두워지니까 이제 간상체가 출근하잖아. 그래서 간상체가 야, 추상체 이제 내가 일해야 돼. 그러면 추상체가 아니야, 아직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서로 막 옥신각신하는 그 시점이라서 우리 시각적으로도 흐리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그럼 바로 박명시 현상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박명수가 좀 원래 똑똑한 사람이죠. 돈도 많고 부동산으로 돈도 많이 벌었다고 막 그러고 막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캐릭터는 좀 우씨 이렇게 좀 흐릿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박명시 현상을 박명수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프루키네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프루키네 현상이 뭐냐면요. 이 프루키네라는 사람이 주장한 학설인데 이름이 되게 고마워. 프루키네, 푸른색이 티네, 푸르티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밝아요. 근데 갑자기 팍 하고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빨간색은 어둡게 보이고 푸른색, 자, 파란색은 밝게 보이는 현상. 그걸 뭐라고 한다? 프루키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든다면 비상구 같은 거 보면 청록색이죠. 왜 그럴까요? 나는 빨간색이 좋아, 핑크색이 좋아 해가지고 이렇게 비상구를 빨간색으로 해버리면 실제 이제 불이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연기고요. 두 번째는 시야가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 안타깝게 많이 사망했던 이유가 갑자기 불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기에 의해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빨간색은. 그러니까 청록색 계열의 비상등을 이용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무엇을 고려한 것이다?
프루킨의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수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능은 뭔가 말을 잘 듣는다는 건데 그렇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는데 일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색수능이 있고요. 암수능이 있고요. 명수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색수능은 세개 수능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빨간색, 예를 들어서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처음에는 빨간색이 지각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눈이 그 빨간색에 수능하면서 그 색을 지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걸 색수능이라고 하고요. 암수능은 어두움에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좋아져서 괜찮은데 과거에는 그냥 어두웠었어요, 극장이.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막 이러고 들어와요. 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두움에 수능하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암수능이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두움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 나오면 눈이 부셔서 눈을 가리잖아요. 왜 그래요? 어두움에 있다가 밝은 데로 왔을 때 수능하지 않아서 그러고요. 좀 있으면 곧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밝음에 수능하는 걸 명수능이라고 합니다. 어느 게 더 빠르냐? 그럼 면수능이 더 빨라요. 암수능과 명수능을 이용한 게 바로 그 터널입니다. 터널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밝은 것이 점점 어두워져야 되고 나갈 때는 어두움이 점점 밝아져야 되겠죠. 예, 이러한 배려도 터널을 할 때 다 고려한다. 자, 수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색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연색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분명히 두 가지 물체의 색상은 같은 색상이에요. 같은 색상인데 어떠한 광원의 조건에 따라 달라 보이거나 또는 빛의 색과 그 다음에 빛의 색이 있죠. 이 자연광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공광원이 서로 다른 정도의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지만 같은 색을 갖고 있는 물체의 색이지만 어떠한 조건의 조명 상황이나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측정한 것을 연색 지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색 지수가 좋으면 그만큼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의미를 가져요. 자, 그것과 반대로 조건 등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연색성은 뭐예요? 같은 색의 물체가 어떠한 조건에 따라 달라 보인다고 한다면 조건 등색은 서로 다른 물체의 색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같아 보이는 거죠. 영어로는 메타메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똑같이 보는데 다른 게 같아 보이기도 하고 같은 게 달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연색성과 조건 등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와 상관없이 항상 같아 보이는 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성. 이 항상성은 우리 몸에도 있죠, 그죠? 우리 몸 온도도 36.5도를 항상 유지하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빛의 조건에 따라서도 항상 동일한 색상, 동일한 크기, 동일한 형태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하고 특히 색에 대해서 동일하게 느끼는 것을 색의 항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인데 뭐 다 아니까 좀 어렵게 내기 위해서 문제가 우리 그 외의 반응이라고 그래서 보면 에브니 현상, 베졸드 브레케 현상, 주관색, 리프만 효과, 게테의 세금 효과, 매컬로 효과, 허먼 그리드 효과 이런 게 이제 사실 이제 컬러리스트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부분까지는 사실 시험에 안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낼 문제가 없으니까 좀 종종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허먼 그리드라는 사람이 주장한 허먼 그리드 효과인데요. 네모난 상자들을 이렇게 네모난 상자 있죠?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배열된 이 부분에 색은 이렇게 동그란 점이 보인다 이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실제 보입니다. 이것을 허먼 그리드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연변 대비, 그러니까 색과 색이 겹쳐 있는 부분에 대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과 흰색과 검은색에 의해서 생기는 명도 대비 또 잔상에 의해서 생긴다 해가지고 허먼 그리드 효과에서의 이것은 명도와 연변 대비 잔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문제가 요즘에 좀 출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예.
다 설명해주고 싶은데 컬러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거시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색을 지각하는 기본 원리인 빛과 눈과 물체 관련해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최소 한 2문제, 많게는 보통 한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색에 대한 색의 지각이니까 이제 색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영어로는 컬러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얼굴 모양을 본떠서 얘기하는데 얼굴 색이라고 그러죠. 얼굴의 표정, 이런 색인데, 색은 단순하게 그냥 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색이 갖고 있는 성격과 성질들이 있어, 그죠? 그래서 빨간색은 왠지 뭔가 죽음,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뭐 열정, 이런 연결이 되듯이 이 컬러는 다양한 어떤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색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채색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유채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채색은 없을 무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 채도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유채색은 3가지가 있어요. 색상과 그 다음에 명도와 그 다음에 채도. 자, 색의 성질, 성격은 이렇게 색상, 명도, 채도를 갖는다. 색이라는 것은요, 크게는 무채색과 유채색.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유채색을 얘기하는데, 유채색은 색상과 명도와 채도로 되어 있다. 자, 이 각각의 영어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얘는요, 컬러가 아니에요. 자, 색이라는 것과 색상은 달라요. 색상은 색의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휴. 휴.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휴. 색상은요, 색의 상태, 색의 모양, 색의 원초적인 형태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같은 근본 색상을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명도는요, 보통 밝기죠. 그래서 value라고 합니다. value 또는 lightness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또는 brightness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도는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다 이해를 하는데, 이 채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채도는 뭐 순도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색상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양을 우리는 채도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여러분들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 파란색 안에는 빨강도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얘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파란색만 반사해서 그런 거고, 나머지 색은 다 흡수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얘는요, 빨주, 노초, 파남, 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파란색 채도가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야, 이거 채도가 높아 낮아? 그럼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왜? 어떤 색상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파란색의 채도가 높아 낮아?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물어보면 안 되죠. 자, 얘는 노란색이고요, 얘는 파란색인데 얘와 얘 중에 노란색 채도가 어느 게 높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어느 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죠. 반대로 파란색 채도는 뭐가 높아요?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채도를 이야기할 땐 반드시 그 안에 어떤 색이 들어가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칠판에도 노랑이 있고요, 얘도 노랑이 있거든요. 근데 화면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얘가 약간 노란색이 더 많거든요. 그럼 얘와 얘 중에 채도가 누가 높아?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죠. 노란색의 채도는 누가 높아? 그러면 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순도라는 것은 바로 빨간색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사게 되면 반지 같은 거 사면 그 안에 금순도, 그러니까 다른 불순물은 안 쳐주잖아. 오직 금의 양만 쳐주는 게 바로 채도예요. 그래서 색상의 양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가가 바로 채도죠. 그래서 무채색이라는 것은 채도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색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명도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채도는요, 선명하다, 탁하다. 뭐가 빨간색이 많이 보이면 선명한 것이고 빨간색이 안 보이면 탁한 거죠. 반대로 뭐 노란색이든 뭐든 잘 보이면 선명하고 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크로마라고 합니다. 크로마라고 얘기도 하고요, saturation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는 이제 주파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얘는 반사율, 얘는 순도, 이런 식으로도 얘기한다. 예.
채도를 참 모르더라고요. 그냥 선명하다, 탁하다 이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기억하세요. 채도는 색상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가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보통 색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명도와 채도는요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있어요. 거기에 흰색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흰색이 들어가니까 밝아지긴 해요. 하지만 빨간색이라는 것에 흰색이 들어오면서 나의 빨간색이 많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색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채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많이 출제돼. 빨간색에 흰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채도는 떨어지는 거야. 왜? 자기 색이 없어지니까. 빨간색이든 뭐든 어떤 색이 들어와서 혼색되면 무조건 채도는 떨어집니다. 단 흰색이 들어오면 채도는 떨어지되 밝아질 것이고요. 검은색이 들어오면 채도는 무조건 떨어지되 어두워지게 됩니다. 뭐 그런 식의 문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간혹 출제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얘와 얘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색조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 뭐 색조 화장 이런 말 많죠. 그죠? 또 영어로는 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보통 색은요, 색상과 색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크게는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되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컬러리스트 같은 거 공부할 때 좀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야 하는데 뭐 이 정도까지만 시각 디자인은 설명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색에 대한 이야기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색이라는 것은요, 인간도요, 참 이 색도 상당히 인간과 연결돼서 제가 설명하는데 할까 말까. 아이고, 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듣고 싶으면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시험 관련해서 강의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시각 디자인에서는 알아도 돼요. 자, 그러면 색은요, 색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색은 혼합합니다. 색의 혼합, 서로 혼합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색은요, 세 가지 혼합이 있습니다. 빛의 혼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체의 혼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뭐 혼합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는 혼색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빛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혼색할 수 있죠. 광원색이죠. 그래서 빛의 색은요, 보통 레드, 그린, 블루라는 영헬름은출의 3원색설 기억나시죠? 그것과 연결을 하시는데요. 얘네들은요, 빛이다 보니까 서로 혼색하고 혼색하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밝아집니다. 반대로 물체색이라는 것은요, CMY라는 물체 3원색이 있습니다. 사이언, 마젠타, 옐로죠. 사이언은 약간 푸른색인데요. 약간 청록 느낌이 나고요. 마젠타는 뭐 여러분 아듯이 보라인데 약간 자주고요. 옐로는 약간 노랑이죠. 이렇게 3원색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물체색은요, 서로 혼색하면 혼색할수록 채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요, 우리는 전문용어로 색광 혼합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물체의 색이기 때문에 색료 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색료라는 말은 색을 나타내는 재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색료 혼합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산 혼합 또는 가법 혼합이라고 얘기하고요. 색료 혼합은 감산 혼합 또는 감법 혼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꼭 나오죠. 왜 나오는 걸까요? 이거 반드시 이해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빛을 이용한 삼원색은요, 보통 우리가 모니터라든가, 그죠? 모니터, TV 모니터라든가 이러한 조명 있죠? 조명 같은 빛의 혼색에 사용하는 혼색 방법이고요. 그 외 나머지 물체색들은요, 우리가 뭐 물감 같은 거를 조색한다든가 뭐 이럴 때 뭐 사진 인쇄 뭐 이러한 그 모니터 조명 뺀 나머지는 다 감산 혼합, 이렇게 색료 혼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얘네 둘이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되게 재밌는 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는데, 자, 레드, 그린, 블루라는 3원색을 그려 놓으시고요. 그리고 C, M, Y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레드와 블루라는 빛이 만나면, 레드와 블루가 만나면 뭐가 되느냐?
마젠타색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레드와 그린이 만나면 뭐가 돼요? 옐로가 되고요. 그린과 블루가 만나면 뭐가 돼요? 사이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웃기죠? 그 다음 레드, 그린, 블루는 흰색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이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원색이라고 했어요. 원색. 무슨 색? 원색. 그래서 빛의 삼원색, 물체의 삼원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색은 원초적인 색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뭔가를 혼색해서 만들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원초적인 색을 우린 원색이라는 합니다. 독립적인 색이죠. 레드, 그린, 블루라는 원색들이 혼색해서 나오는 2차 색들은 바로 서로 보색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랑과 노파 얘네들이 서로 보색 관계. 레드와 사이언 이렇게 1차 색과 2차 색. 얘네들이 2차 색이죠. 원색을 1차 색이라고 한다면 이 원색에 의해서 나온 이것들은 2차 색이 되겠죠. 1차 색의 의해 나온 2차 색들은 서로 마주보는 것들은 보색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번에는 또 반대로 C, M, Y에 R, G, B 이렇게 하게 되면 C와 Y가 만나면 뭐가 돼요? 그린이 되고요. C와 M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B가 되고요. M과 Y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합치면 블랙이 되겠죠? 블랙은 이제 BK 또는 K를 쓰겠습니다. 자, 이거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의 보색 관계다. 1차 색의 2차 색과 마주보는 관계는 뭐다? 보색 관계다. 자, 보색은 뭐냐?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색을 우리는 보색이라고 하는데 원래 보색은요. 서로 보완해주는 색을 보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의 위치에 하면서 서로 보완해준다. 그걸 뭐라고 한다? 보색이다. 왜 보색인지는 이제 좀 더 뒤에서 기회가 되면 설명하고요. 컬러리스트를 공부를 하면 이제 그 부분까지 설명하는데 지금은 시각 디자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하기가 좀 시간상으로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미시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강의를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먼저 색광혼합과 색료혼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중간혼색 또는 중간혼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중간혼합은요. 기본적으로 가산혼합, 색광혼합의 종류예요. 중간혼색은 그냥 가산혼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실제적인 어떠한 색의 혼합이 아니라 이 착시에 의해서, 눈의 착시에 의해서 보이는 심리적 혼색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병치혼합이라는 게 있어요. 또 회전혼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혼색. 병치혼합, 그 다음 회전혼색 이런 것들인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이 중간혼색은 색광혼합, 가산혼색 방법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혼색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혼색이 되지 않는데 혼색처럼 보여지는 심리적 혼색 방법이죠. 병치라는 건 뭐냐면요.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혼색되어 보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TV 같은 거 있죠. RGB라는 세 가지 삼원색 얘기했지만 TV도 있잖아요. 확대해서 보면 진짜 레드, 그린, 블루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멀리서 보게 되면 그것들이 서로 혼색돼서 색으로 보여지잖아요. 그걸 우리는 병치혼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인상파 있죠? 네, 인상파가 사용하던 방법이 점묘법이죠. 왜 그랬냐면은요, 이제 과거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 이 물감의 품질이 지금 우리 사용하는 거에 비하면 아주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다 혼색을 하게 되면 상당히 탁해지고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작품들을 보기엔 좀 어둡고 좀 칙칙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러지 않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혼색하지 않으면 되겠다 해서 점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좀 더 밝고 화사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시도를 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점묘법이라는 거예요. 점묘법. 뭐라고요? 점묘법. 무슨 파입니까? 인상파. 이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이크라든가 이런 거 있죠. 모자이크. 직물의 색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병치혼합이고요. 이것과 같이 좀 외워둘 게 베졸드라는 사람이 말한 베졸드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베졸드도 같은 개념의 병치예요. 혼색하지 않은 점들이
혼색되어 보이지는 거를 우린 병치, 베졸드라고 얘기합니다. 병치 혼합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하고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회전 혼색이라는 거 회전판에다가 색을 놓고 회전을 시키면 그 판에 있던 색들이 서로 혼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고요. 보통 속도는 1초에 한 40회에서 50회 정도의 고속 회전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색이 약간 중간 정도의 색이 혼색되어진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파트가 뭐냐? 색채 지각에 대한, 오늘은 이제 데이 1이죠. 양이 좀 많았죠? 데이 1인데요. 자, 세 가지입니다. 색의 지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빛과 눈과 물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지각할 수 없다. 예. 광원에 관련해서는 뉴턴의 분광 실험과 빛이 갖고 있는 성질들, 산란, 굴절, 회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눈은 카메라와 연결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기능, 그 다음에 눈에 갖고 있는 세포, 그 다음에 눈의 세포가 망가졌을 때 어떤 세포, 추상체가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물체는 분광 반사율을 갖는다. 그래서 물체색, 공간색, 뭐 면색, 평면색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색의 지각에 대한 원리를 연구한 사람들, 헬름hol츠의 3원색설, 헤링의 4원색설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색이라는 것은 무채색과 유채색이 있고, 유채색은 색상과 명도와 채도가 있다. 채도는 색의 양, 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명도와 채도를 묶어서 우리는 색조 또는 톤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색을 혼색해서 사용하는데 빛의 혼합과 물체의 혼합이 있는데 색광과 색료 혼합이 있다. 가상가법, 감상감법이라고 한다. 중간 혼색은 색광, 가산 혼색이다. 대표적으로 병치와 회전이다. 병치는 전묘법, 베졸드, 모자이크, 직물과 관련이 있다. 회전 혼색은 맥스웰의 회전판 혼색이다. 까지 해서 색책의 지각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뭐 암기도 해야 되지만 선생님은 항상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교재도 한번 보시면서 암기를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주관적인 감각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 소통하려고. 다음 시간에는 표준, 색채 표준, 색채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짧게 설명하려고 했는데도 꽤 시간이 지나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